소독제. 의외로 소독제에 대한 거를 또 문헌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시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 별로 없는 세상에 살았구나, 그동안에. 왜냐하면 뭐 하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사님들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손소독제 같은 거라든지, 손소독제는 있잖아요. 30초, 20초 이상. 손 씻을 때 20초 이상, 가능하면 30초 씻으면 된다. 30초 하면 색깔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비싸다고 안 사가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는 팔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은 해주세요. 이게 30초 동안 했을 때 색깔이 변해서 굉장히 애들 훈련할 때 좋다. 뭐 약국에 있는 걸 전부 다 팔려고만 하면은 약국의 재미가 굉장히 없어지죠. 근데 설명하시다 보면 이 재미가 있어지고 나중에 다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의외로 손소독제라든지 비누는 20초, 30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표면 소독제에 대한 거는 약국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5분을 소독을 하라는 건지 10분을 하라는 건지 20분을 하라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 말고 이제 그 표면 소독제에 대한 게 정부에서 승인한 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에. 환경청에 가면 리스트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사용 시간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면 제품의 사용 설명을 봐라. 거기 시간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안 나와 있잖아요. 많은 경우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표면 소독을 해야 되느냐? 표면 소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 소독이에요. 그죠? 비누로 씻으면 좋고 비누로 못 씻을 때는 손 소독제 쓰면 좋고. 그런데 표면 소독도 해야 되는 게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틀에서 사흘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 위험이 더 높지는 않고 손을 씻을 때가 이게 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진 어떤 표면을 접촉을 해가지고 뭐 문손잡이를 잡는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제 손을 오염시켜서 감염이 될 확률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소독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표면 소독제를 사가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권장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도 표면 소독을 해야지 되는데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상담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소독제를 약국에 사러 오신 분한테 표면 소독제만 판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뭘 같이 권해야 돼요? 장갑. 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오염된 손으로 그런 걸 쓰면 안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표면 소독을 하는 제품이 제 손에 닿아서 좋을 일은 없거든요. 이건 표면을 소독하는 거지 제 손 살균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소독제는 글러브하고 함께 써야 돼요. 웬만하면 이때 사용하는 글러브는 일회용 뭐 이렇게 비닐로 된 그런 장갑보다는 폴리글러브 같은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새 구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있을 때 권하시는 건 괜찮아요. 권한 거를 안 가져가신다고 너무 낙담하시거나 막 약국 뒤에 가셔서 울거나 하지 마세요. 다 대부분 안 사가요. 중요한 건 이걸 내가 팔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클리닝을 할 때, 디스인펙팅 할 때 항상 일회용 장갑을 껴야 된다. 기왕이면 폴리글러브 같은 그런 그 서지컬 글러브는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걸 쓰고 해야지 되고 그리고 잘 쓰고 나가지고 또 제대로 버려야 되겠죠. 유통에다가. 그런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후로 손 씻어주시고 그렇죠? 손을 씻을 때는 비누로 씻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면 30초면 색깔이 변하는 비누로 씻어주시고 이런 거 설명하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를 권장하느냐? 두 가지가 소독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 연구가 된 건 없지만 이제까지 연구로 봤을 때 표면 소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0% 에틸 알코올 뭐 70%, 83%짜리 제품도 많은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90% 이상이 되면은 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70%에서 83% 괜찮아요. 왜? 바이러스를 잡는 데는 70%가 더 좋아요. 바이러스를 잡는 데는 70% 이상이 좋아요.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더 좋아요. 이소프로파놀보다. 그래서 약국에 이제 이런 그 와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손 소독 뭐죠? 그러니까 알코올 스왑도 저는 제품을 살 때 이게 에틸알코올인지 또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인지 보고 사요. 왜냐하면 기왕이면은 에틸알코올이 더 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기피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하면은 에탄올이 더 좋긴 좋아요. 바이러스 잡는데. 권장하는 소독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에틸알코올이고 또 하나는 차염소산이라고 하는 이제 뭐 차염소수도 있고 뭐 차염소산 나트륨도 있고 한데 일단 권장하는 거는 이제 소디움 하이포클로라이트.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을 0.5%짜리 썼을 때 이제 표면 소독이 되는데 두 개를 굳이 구분하면은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거를 소독할 때는 에틸알코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그 집에서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차염소산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효과가 이게 얼마나 이거를 그러면 해줘야지 효과가 있느냐. 뿌리자마자 바로 닦아야 되느냐. 저도 한때 상담을 뿌리자마자 바로 닦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차염소수 뿌렸을 때 혹시라도 녹슬까봐 표면이나 이런 데가 겁이 나가지고 빨리 닦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닦으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뿌리는 소독제하고 닦아주는 소독제하고 뭐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뿌리는 소독제가 더 효과가 있어요. 왜? 닦아주는 소독제는 바로 닦아버리잖아요. 그죠? 뿌리는 거는 뿌려 놓잖아요. 그 다음에 닦을 거 아니에요. 닦는 건 바로 닦기 때문에 바로 닦을 때 오래 닦아야 돼요. 그냥 닦으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초, 1분 이렇게 오랫동안 닦아줘야 됩니다. 그냥 한번 쓱 닦고 끝 내잖아요. 보통 집에서. 그게 원래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약국에서 상담할 때 굳이 그걸 닦을 걸 사가시는 분들한테 1분 이상 닦아주세요, 2분 이상 닦아주세요 이러면 안 사가요. 그냥 포기합니다. 소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오랫동안 닦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표면 소독제에 대한 게 일단 가이드라인 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알코올은 5분입니다.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든지 락스죠, 락스. 뭐 이제 그걸 굳이 차이를 두기도 하죠. 차염소수, 뭐 차염소산 나트륨 이걸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회사들에서 구분하는 거지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구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표백제, 락스를 썼을 때 이거는 10분입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은 뭐냐? 느려요. 옛날에 누가 연구한 거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장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디스인펙턴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어떠냐? 그 디스인펙턴트에 대한 연구가 독일에서 실제로 진행이 돼서 발표된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2020년 2월에 발표가 된, 2월 초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에탄올을 썼을 때, 자, 농도는 보시면 에탄올 같은 경우에 78에서 95%짜리를 썼고요. 이소프로파놀 70에서 100%짜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95%짜리도 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런데 보시면 이걸 가지고 썼을 때 뭐 이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몇 분 안에 살균 소독이 되느냐, 몇 분 안에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봤더니 1분이면 된다. 1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1분. 왜? 1분이면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우리 이제 황상님을 포함해서 호기심 있는 분들이 다 읽거든요. 이거를 다 읽어보면은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거를 캐리어 테스트, 서스펜션 테스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지적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거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이면 서스펜션 테스트는 소독제하고 그 병원체를
서스펜션 상태에서 섞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배양을 했을 때 바이러스니까는 세포에다 배양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고. 그래서 그게 서스펜션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리어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그런 세균, 오염 물질 같은 거를 카페트 같은 뭐 그런 천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뜨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균 소독제를 넣고 접촉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천에 얼마나 균이 남아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두 가지 시험을 다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은 1분이면 된다. 그러니까는 한 1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닦아주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이제 사가시는 분들이 뭘 굉장히 궁금해 하시냐. 이거 침대에 뿌려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죠? 네. 침대에 뿌리려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침대에 뿌리는 거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침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침대의 침구는 빨아야 돼요. 네. 어디에다 빨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만약에 뜨거운 물로 빠는데 혹시라도 뜨거운 물로 빨아가지고 쪼그라들까 봐 걱정이 된다면 둘 중에 골라야 돼요. 거기를 접촉을 안 하도록 집에 들어가면 침구를 접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든지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올라가든지 그게 걱정이 되면 60에서 90도로 빨아야 돼요. 60에서 90도로. 손빨래가 아니고 냄비에다 삶는 게 아니고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 온도를 60에서 90도로 해가지고 빨아야 돼요. 알코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차염소수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빨아야 돼요. 빠셔야 되고 만약에 빨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빨 수가 없다. 그때는 락스물에 담궈야지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표백이 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겠죠. 흰색 천이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컬러 천이었으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빨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게 만약에 오셔가지고 그걸 물어본다. 이거 사가지고 침대에 뿌려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빠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뿌리는 분이 있겠죠? 그래도 뿌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뿌려주시고 그리고 말릴 때는 자외선이 가득한 햇빛에다 말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소독제가 사실 외부 소독제를 썼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느냐. 특히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전에 막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었잖아요.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걸 뿌려놓으면요. 차염소 산수 같은 경우에 뿌려놓고 나면은 햇빛이 쪼이면 자외선에 의해서 그게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뿌릴 필요가 없는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자외선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필요도 없지만 뿌려놓으면 아무튼 다 분해가 되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일 재밌는 기사는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거리를 다니면서 길바닥이나 나무를 핥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 표면을 통해서 당신이 감염이 될 일은 없다. 그래서 환경 외부 소독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많은 분들이 뿌리는 장면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소독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는 거는 권장하시는 게 좋아요. 손 소독하시고 손 씻는 거에 더해서 외부 표면 소독도 해줘야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주 만지는 표면은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